여보, 난 급한 출장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죄송하다고 전해줘. 최은혜는 남편 강수민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 당일 남편이 출장을 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음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민이 형은 어디 계세요? 어제 골프 동호회 단톡방에서 강원도 리조트 인증샷 올리던데요? 2박 3일 골프 패키지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 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장인의 장례식을 핑계로 골프 여행을 간 거였거든요. 8개월 후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보, 저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18년 결혼 생활을 끝내버린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는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최은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18년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일상이었죠. 부엌에서 달걀을 굽는 소리와 함께 커피 내리는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혜는 42세의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편 강수민이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요. 수민은 44세의 건설회사 과장으로 밖에서는 자상한 남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직장 동료들은 늘 부러워했죠. 아내가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낸다면서요. 하지만 집안에서 수민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혜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도 없고 가사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고 여겼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박순자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효자 코스프레를 해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까요? 이런 말들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69세의 박순자는 아들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우리 수민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세요?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챙겨준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웃어넘겼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남편이 정말 효자예요. 한편 은혜의 친정어머니 김옥부는 67세로 늘 사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사위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다면서요. 명절이나 생일에도 잠깐 인사만 하고 가버리니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매번 같은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친정을 대하는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시댁에는 그렇게 극진히 모시면서 친정에는 왜 이럴까 싶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보고 싶다면서 반찬도 가져왔죠. 은혜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박순자는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보고 싶은데 연락할 게 뭐 있어? 그때 수민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걸 보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아들 골프 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걱정부터 하네. 은혜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듯 보였거든요. 저녁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은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부부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지. 하지만 수미는 바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가 좋은 음식점 예약해서 모시고 갈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은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친정에 대한 태도와 너무 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은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온 자신이 안쓰러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신혼 때는 분명히 다른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은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민이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모셨어요? 은혜가 물으니까 수민은 피곤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좋은 곳에서 저녁도 먹고 차도 마셨어. 그런데 은혜는 이상했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둘이 나간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요. 은혜의 말에 수민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로 신경 써? 어머니랑 둘이서 편하게 이야기할 시간도 필요하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자신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은혜는 친정에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위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민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구나. 은혜는 또다시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있고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뵙는다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남편을 탓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은혜는 4학년 아이들과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그때였어요. 교무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죠. 은혜는 서둘러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친정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은혜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친정어머니 김옥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없으셔. 빨리 와봐. 전화를 끊자마자 은혜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전직 소방서장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평생 남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다니요. 은혜는 즉시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보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은혜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많이 아프셨나? 그래도 연세가 연세니까 갑작스럽진 않지. 은혜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어요. 갑작스럽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보,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어요. 수민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빨리 가서 확인해봐.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바로 못 갈 것 같아. 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장인이 위독한 상황인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병원에 도착한 은혜는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옥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은혜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셔.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은혜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신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녁 6시쯤 수민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왔다면서 간단한 과일 바구니만 들고 왔죠. 어머님,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수민의 인사에 김옥부는 고마워했습니다. 사위가 바쁜 와중에도 와줘서 고맙다면서요. 하지만 수민은 1시간도 안 되어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출장이 있어서 미리 가봐야겠어요. 아버님 상태 좋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은혜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장인이 이런 상황인데 출장이 더 중요한 건가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은혜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가족분이 곁에 계시는 게 환자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목소리라도 들려드리세요. 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은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의료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은혜와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은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미는 출장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돌아가셨다고? 언제? 은혜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고. 수민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장례 준비해야지. 내가 출장에서 돌아가는 대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혜는 허탈했어요. 남편에게서 위로나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일 처리하듯 차갑게 대화를 끝냈죠. 아버지의 장례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은혜는 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평생 소방서에서 일하신 분이니까 동료들도 많이 올 것 같다면서 어머니는 걱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지? 부고는 누구에게 돌려야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해야 했어요. 은혜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장례식장 예약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부고 돌리는 것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수미는 계속 바쁘다고만 했어요. 미안해.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도와주지 못하겠어. 내가 알아서 해봐. 은혜는 답답했습니다. 장인의 장례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은혜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작성, 음식 주문까지 말이에요. 친정 친척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사위가 없으니까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민이는 어디 있어? 이런 때 사위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은혜는 매번 같은 변명을 했어요. 회사 일이 급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 준비 이틀째 되는 날, 수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은혜야, 미안한데 내일부터 지방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장이요? 내일이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수미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신규 아파트 단지 시공건으로 사장님이 직접 가라고 하셔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내 승진도 확실해지거든. 은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장인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나요? 여보, 그래도 하루만 미룰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 장례식이잖아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사장님하고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 내가 빠질 수는 없어. 이해해줘. 은혜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럼 아침에 장례식 마치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수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전날 미리 가서 준비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 조문금은 넉넉히 놔둘 테니까 죄송하다고 전해줘. 그 말을 하면서 수미는 이미 여행 가방을 꺼내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은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장례식보다 출장이 더 중요한 건가 싶었거든요. 친정 어머니 김옥부는 사위의 출장 소식을 듣고 서운해했어요. 그래도 이런 때는 가족이 함께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은혜는 어머니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라고 해요. 수민이도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수미는 정말로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은혜에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네.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꼭 전해줘. 하지만 은혜는 남편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은혜는 혼자서 아버지의 마지막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조문객들 중에는 수민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위는 어디 계세요? 아버님 장례식인데 안 보이네요? 은혜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급한 출장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없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특히 소방서 동료분들이 많이 왔는데 모두들 사위를 찾았어요. 소방서장님이셨으니까 사위도 공무원인가 했더니 회사원이시구나. 바쁘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은혜는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키면서 은혜는 생각했어요.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급한 출장일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피한 건 아닐까? 함께 살면서 수민의 성격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친정보다는 시댁을 우선시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당일 아침 은혜는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 친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방서 동료분들도 일찍부터 와서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인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은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상주 역할을 하면서 인사도 받고 음식 준비도 챙기고 장례 진행도 확인해야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남편 회사 동료인 김대리가 조문을 왔습니다. 김대리는 평소에 은혜와도 안면이 있던 분이었어요. 부부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김대리가 조문을 마치고 나서 물었습니다. 수민이 형은 어디 계세요? 오늘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은혜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급한 출장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정말 죄송해하면서 갔어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장이요? 그런데
어제 골프 동호회 단톡방에서 강원도 리조트 인증샷 올리던데요. 그 순간 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골프 동호회, 강원도 리조트? 김 대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2박 3일 골프 패키지라고 했는데 회사 출장이 아니라 개인 모임 같던데요. 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김 대리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김 대리에게 물어봤지만 김 대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골프장 사진이랑 호텔 사진도 올라왔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댓글도 많이 달았고요. 그 순간 은혜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장인의 장례식을 핑계 삼아 골프 여행을 간 거였나요? 그것도 2박 3일 패키지로요? 은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 대리가 가고 나서 은혜는 화장실에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와 도련님, 시누이까지 와서 조문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혼자 고생이 많구나. 우리 수민이는 어디 갔어? 은혜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급한 출장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가 출장 간다는 말 안 했는데? 어제 전화 통화할 때 골프 간다고 하던데? 은혜는 당황했어요. 시누이의 말이 김 대리의 말과 일치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수민이가 골프 간다고 했나? 시누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네, 분명히 친구들이랑 강원도 골프장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로요. 그 순간 빈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인 장례식에 골프를 가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은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가 났거든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수민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하지만 조문객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평생 의리를 중시하며 살아온 소방서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은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을 변호하자니 거짓말이 들통났고 그렇다고 남편을 비난할 수도 없었거든요. 친정 삼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위할 짓인가? 처갓집 어른 장례식을 뭘로 하는 거야? 친정 고모도 분노했어요. 18년 동안 우리 은혜가 시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은혜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은혜는 혼자서 아버지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딸이 혼자서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남편이 함께 못 와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딸이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은혜는 혼자였어요. 친정 식구들과 소방서 동료분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화장을 마치고 봉안당에 모시는 순간까지도 수미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골프를 간 거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에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밤 11시쯤 수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일정이 바빠서 연락 못했어. 장례 잘 치렀어? 내일 밤에 들어갈 것 같아. 은혜는 그 문자를 보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은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는 지난 1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신혼 때는 분명히 다른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 몇 년간은 은혜에게 관심도 많았고 친정에도 잘해줬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죠. 은혜가 육아와 가사일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수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골프 모임,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주말마다 나가는 취미 활동들이요. 은혜는 늘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시댁일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혼자서 챙겼거든요. 그런데 수미는 마지막에 나타나서 효자 행세만 했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아들이었고 친척들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혜의 말에 관심도 없었고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고 여겼거든요. 친정에 대해서는 더욱 냉담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시댁일이면 발벗고 나서면서 친정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은혜는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남편도 나이가 들면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제 일을 겪고 나니까 확실해졌습니다. 수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았어요. 아침 7시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어젯밤 잠은 잤니? 너무 고생했구나. 김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내 덕분에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혜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김옥부는 사위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민이가 함께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중요한 때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은혜는 어머니께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었대요. 수민이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감싸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어제 장례식 잘 치렀어?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어서 연락도 못했네. 은혜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잘 치렀어요. 수미는 은혜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화났어?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아버지 장례식이었으니까요. 수미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꼭 함께 할게. 은혜는 남편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다음에는 꼭 함께 하겠다고요? 그런 다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은혜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딸이 정말 못났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니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거든요. 소방서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기고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어제 이런 대접을 받으신 걸 생각하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저녁 6시쯤 수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골프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다녀왔어. 정말 힘든 출장이었네. 은혜는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 고생하셨어요. 씻고 오세요. 은혜의 담담한 반응에 수미는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장 이야기도 물어보고 뭔가 챙겨주는 말도 했을 텐데 너무 무덤덤했거든요. 왜 그래? 많이 피곤해? 아버님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지? 은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은혜는 남편이 잠든 후에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18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마저 이렇게 홀대받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인생을 되찾겠어. 아버지 장례식 이후 은혜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생활을 정리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일단 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수미는 은혜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조용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은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꼼꼼히 관리해온 가계부를 다시 정리했어요. 은혜는 결혼 후부터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왔거든요. 남편 월급, 자신의 교사 월급, 각종 적금과 펀드까지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본인 명의로 모은 돈이 1억 6천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매달 조금씩 모아온 적금과 펀드, 그리고 용돈을 아껴서 넣어둔 비상금까지 합치니까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은 은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줬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 것이었거든요. 수미는 골프비와 술값으로 돈을 많이 썼지만 정작 집안의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은혜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만들어둔 거였어요. 수민의 지출 내역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동호회 회비, 술값, 심지어 경마장에서 쓴 돈까지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남편이 가정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여성의전화에 연락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사는 중년 여성으로
은혜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장례식 때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거든요. 상담사는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은혜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상담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하고 법적 절차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요. 또한 정신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은혜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는 아직도 며느리를 극찬했거든요. 우리 며느리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수민이가 정말 복받은 거야. 은혜는 평소보다 더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안부를 묻고 건강 체크도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만들어다 드렸죠. 박순자는 이런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은혜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은혜는 시어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가족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시어머니가 누구 편을 들지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네 번째는 수민의 평소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거짓말 패턴을 파악했어요. 골프 갈 때는 항상 회사 일이라고 핑계를 댔고 술 마시러 갈 때는 동료들과의 중요한 모임이라고 했죠. 심지어 카지노에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고객 접대라고 거짓말했어요. 은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뒀습니다. 날짜와 시간, 거짓말 내용, 실제로 간 곳까지 모든 걸 적어뒀거든요. 때로는 수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도 했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동료 중에도 이혼을 경험한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분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준비만 잘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이 은혜에게 큰 힘이 됐어요. 또한 법무법인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만나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변호사는 은혜의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케이스네요. 재산도 대부분 부인 명의고 남편 쪽에 잘못이 많으니까요. 이런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은혜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8개월 동안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은혜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죠. 수미는 아내의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생활에 빠져 있었거든요. 8개월 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갑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검진에서 이미 사기로 나왔거든요.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수미는 어머니의 병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효자 행세를 해온 터라 어머니를 잃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어머니, 꼭 이겨내세요. 제가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박순자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결국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기로 했어요. 은혜는 이 시기에 더욱 극진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매일 죽을 끓여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렸어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내가 죽으면 수민이 잘 부탁해. 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요. 박순자는 3개월간 투병하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수미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를 더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로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고 연기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은혜가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음식 준비, 부고, 발송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시댁 친척들은 며느리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든든하네. 3일장 기간 동안 은혜는 완벽한 상주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챙기고 모든 일을 세심하게 처리했어요. 시댁 친척들은 물론이고 조문객들까지 모두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둔 집안은 정말 복받은 거야.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훌륭하네. 수민도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은혜 같은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하지만 은혜는 이런 칭찬들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인정받는다는 게 허무했거든요. 영결식 전날 밤 은혜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모든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혼 서류, 재산분할 협의서, 수민의 거짓말 증거들, 그리고 18년간의 가계부까지 모든 걸 봉투에 넣었습니다. 또한 평소 입지 않던 골프웨어도 준비했어요. 수민이 선물로 사준 건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영결식 당일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조문객들이 몰려들었고 은혜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수민은 상주로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인사도 받고 영결식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오전 9시쯤 은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1시간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복 대신 골프웨어를 입고 골프백까지 메고 나타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야, 왜 그 옷을 입었어?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은혜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교육청에서 정말 중요한 연수가 있어서 빠져야겠어요. 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이 어머니 영결식인데 무슨 연수를 간다는 거야? 은혜는 골프클럽을 어깨에 메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여보도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중요한 출장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 순간 빈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은혜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날인데. 은혜는 도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는 괜찮았나요? 남편이 골프 치러 간 건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골프?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혜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민의 거짓말 증거들과 재산 정리 내역까지 있었죠. 이게 뭐야? 수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민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은혜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날 남편은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강원도 골프장에 갔어요. 2박 3일 패키지로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신 채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분들이 단톡방에 인증샷까지 올렸었거든요. 김 대리님이 조문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장인 장례식에 골프를 간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시댁 친척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미는 얼굴이 빨개져서 변명했어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은혜는 수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오늘 제 상황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처럼 이해해 주세요. 신우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럴 수 있어요? 은혜는 신우이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장례식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18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가장 슬픈 날에 혼자 있어야 했어요. 그때는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은혜의 말이 맞았거든요. 은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 지금까지의 가계부가 들어있어요. 시댁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인지,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골프비, 술값, 도박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세세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수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은혜가 이런 걸 다 기록해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해봐.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수민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은혜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준비한 골프 연수 시간에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시아버지가 급히 말했습니다. 은혜야, 그래도 오늘만은 참아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날인데. 은혜는 시아버지께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18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존중받고 싶어요. 사위가 장인의 장례식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으니까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마치고 은혜는 골프백을 메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수민이 소리쳤어요. 은혜야, 돌아와.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도 우리 아버지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혼자서 다 했으니까 오늘도 혼자서 하세요. 빈소에 남겨진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장인 장례식에 골프를 갔다고?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골프 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시댁 친척들은 수민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수민은 변명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은혜가 준비한 증거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은혜가 집을 나선 후 시댁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혜가 남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18년간의 꼼꼼한 기록을 보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반면 수민의 개인 지출 내역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프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고 술값과 도박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수민아, 내가 이렇게 돈을 썼다는 걸 몰랐네. 며느리가 이 모든 걸 다 기록해뒀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수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신우이도 오빠를 비난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아버님 장례식에 골프를 가다니 정말 상식 이하예요. 조문객들도 하나둘 돌아가면서 수군거렸어요. 사위가 장인 장례식 때 그랬으니까 며느리가 똑같이 하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수미는 그날 연결식을 혼자서 치러야 했습니다. 은혜가 해오던 모든 일을 수민이 감당해야 했거든요. 음식 챙기기, 조문객 응대, 장례 진행 등등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평소 은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편 은혜는 정말로 골프장에 갔어요. 처음 쳐보는 골프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골프장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챙길 필요 없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에는 수민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연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민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해봐. 오늘 일은 정말 너무했어. 은혜는 골프백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가 너무했나요? 저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한 것뿐이에요. 수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회사에서 갑자기. 은혜는 수민의 말을 끊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골프장 인증샷까지 올렸으면서 무슨 회사 일이에요? 이제 그런 거짓말 안 통해요. 수민은 당황했어요. 은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우리 18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은혜는 수민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18년이요? 그 18년 동안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앞에서만 좋은 남편 행세하고 집에서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잖아요. 수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은혜의 말이 맞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은혜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어요.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은혜 명의였거든요. 수미는 변호사를 만나서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은혜에게 유리했거든요.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수미는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수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남긴 기록들을 보고 나서는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은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교사 월급도 있고 모아둔 돈도 상당했거든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서 자유로웠어요. 이혼 후 한 달쯤 지나서 은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도예였어요. 주말마다 도예 학원에 다니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라니요. 도예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며 은혜는 뿌듯했어요.
18년 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주말에는 혼자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등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차례로 다녔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거든요. 아무 눈치도 볼 필요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날 수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은혜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은혜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고 나름대로 정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망설임은 잠깐이었어요. 은혜는 수민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은혜는 도예 작품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학원에서 우수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였는데 은혜의 작품이 선정된 거였죠. 전시회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42세의 새로운 꿈을 찾은 작가 최은혜의 도자기 이야기.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교 동료들, 도예 학원 친구들, 그리고 친정 어머니까지 오셨거든요. 김옥부는 딸의 작품을 보며 감동했어요. 은혜야,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정말 아름다워. 은혜는 어머니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18년 만에 찾은 제 모습이에요.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은혜는 생각했어요. 42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은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은혜는 혼자 남아서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작품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슬픔, 분노, 해방감,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담긴 작품들이었죠. 1년 후 은혜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예 작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작은 공방도 운영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은 거였죠. 가끔 수민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은혜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은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4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